자, 종목 선정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갖고 싶어 할까? 어떤 종목을 가장 사고 싶어 할까? 장 초반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종목이 튀어 올라가죠? 영상 때도 자, 거래량 안 보세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 해요.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왜 거래량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나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거래량 때문에 다 남치죠. 거래량 때문에 이것도 세력이 들어왔네. 빠진 데는 거래가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네. 그래서 이거 매집입니다. 그럼 나중에 터지면 뭐하냐고요. 내 계좌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KH 바텍 요거 언급 안 드린 지 꽤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자칫 잘못하면 단기 꼭지일 수 있겠다. 왜? 네, 반갑습니다. 자, 낮에 영상을 좀 찍다가 도중에 멈췄죠. 아기가 좀 깨는 바람에 자, 나들이 잘 다녀왔고요. 저녁 식사하고 또 공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벚꽃이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사람들도 참 많고. 일단은 앞쪽에 올려드린 영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정책부터 살펴볼 차례인데 자동차 쪽이 참 최근에 또 많이 보이고 요쪽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LNF와 세로닉스 정도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2차전지 섹터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이 정도였는데, 자, 최근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자, 요 돌파를 했을 때도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요. 무너지면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제가 이제 아마 카운터 때 교육 책등방에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4월 8일 금요일장 처음에 자, 오늘은 개별 모멘텀 종목 외에 2차전지 섹터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그냥 바로 드렸던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뭐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 네, 그래서 저도 에코프로 BM이 자, 요것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좀 팔면서 좀 챙겨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자, 공략하고 팔고, 공략하고, 네, 팔고, 다시 공략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었고요. 코스모 화학도 좀 깔끔하게, 네, 베팅을 해서, 네, 매도를 하고, 2차전지 쪽도 참 최근에 좀 매매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차트가 좋은 종목들이 많다. 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NF, 세로닉스는 뭐 기존에 좀 좋았던 종목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점점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좋고요.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레드불 검색에 좀 포착이 되면서 자, 5일선 역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5일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죠. 요게 자, 수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자, 확연하게 지금 기관이 사고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기관이에요. 기관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은 항상 좀 반대로 매매를 하죠. 이렇게 좀 횡보를 보이고 쭉 주가 빠질 때 개인은 사고, 네, 참 희한해요. 자, 한번 수급을 보여드리면, 그죠? 기관이 수급, 사모 쪽에서도 금요일장 이렇게 수목금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입니다. 주체. 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요거는 뭐 아무튼 요것도 좋아요. 요 직전에 저항받았던 자리 뚫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포스코 케미칼, 자 금요일장, 자 보시면은 개인들만 팔아요. 개인들만 팔고 왜 떨어질 때 개인은 이렇게 잡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매매를 해야 될 때 아무튼 반대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서 매매 안 하죠.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포스코 케미칼도 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한두 차례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만 공격적으로 사고요, 개인들만 이렇게 팔아요. 참 희한합니다, 정말. 자, 포스코 케미칼, SKC 요것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넣어놨죠.
삼성 SDI도 그렇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최근에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요 구간, 아직까지 요 구간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앞쪽에 2차전지 쪽이 좋은 상황이어서 요것도 지금 요 구간을 한번 상방으로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 넘어가고요. TCC 스틸. 자, TCC 스틸이라는 종목도 요거 이제 수급 차트 지울게요. 자, 수급 차트 설정하는 방법도 네, 요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네, 여기에 수급이라고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요거 수급 차트 만들기.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요거를 지우고 볼 텐데 TCC 스틸도 제가 요런 자리에서부터 최초로 언급드렸어요. 요때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진행한,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번 주 이제 토요일날 진행을 했던 기본 특강에서도 TCC 스틸을 한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례로. 자, 요것도 참, 차트도 아직 양호하고, 밸류도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TCC 스틸은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농화성이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한농화성이 네, 뭐 쭉쭉 뽑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직전에 한 16,500원 정도 지켜내면서 좀 이어지는지 네,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TSI, 이수와 뭐 CIS 뭐 많은데 일단은 뭐 요 정도만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현대차, 그 전기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금요일장의 모습이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자, 오늘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제가 보시면은 이 생명선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거잖아요. 잘 나가던 주가 왜 계속 하락할까? 결국에 지켜야 될 이 중요한 이 생명선을 생명선 못 지키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떨어졌네요. 디스플레이텍도. 그러면서 생명선 돌파하면서부터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고, 자, 요 음봉이 아주 좀 중요한 음봉이죠. 경계를 해야 될 음봉인데 요거를 바로 살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생명선을 좀 지키면서 이어지는지를 이제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전에 기술적으로 요 밴드가 이제 중요해요. 7,500원을 다시 한번 훼손을 좀 시키면 그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로 할 것 같고, 네. 만약에 요 자리를 무너지면 뭐 그 다음 자리 7,000원 정도 요 구간까지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빠르게 좀 지켜낸다면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MPC도 조금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움직임이 없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결국에는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의미 있는. 자, 여기서 치고 가지 못했죠. 역시 생명선 벗어나니까 쫙 빠집니다. 네, 쫙 빠져요.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요 구간에서 앞쪽에 지켜내지 못했던 자리 밀려나고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 터지면서 뭐 이렇게 요 구간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요게 나는 좋아 보인다, 뭐 실적도 좋고 뭐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 천천히 이거 좀 크게 본다면 어쨌든 앞쪽에 요 밴드 저항 받았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러면서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를 절대 좀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래도 뭐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얘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제가 매매하고 싶은 종목은 투자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자마자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선을 좀 빠르게 회복해 주는 모습이 아니면 네. 여기서도 한번 요 저점을 깨면 관심 종목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요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보자. 자, 유니클가 이제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월요일장. 그래서 시세가 좀 나올런지 지금 아직 뭐 시세가 급등을 하고 나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라인이 한 7,000원 요 정도 밴드예요. 요 정도 밴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내일 뭐 시세가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더라도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
자, 자율주행 쪽에서는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리고 KEC라는 종목도 한국전자홀딩스와 함께 금요일장 좀 끼를 부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마감 상황이 조금 아쉽고, 자, 요것도 지금 중요한 기준 밴드가 요 정도? 요 정도예요. 앞쪽의 저항, 한 요 정도. 좀 더 범위를 높여보면. 그래서 요 지금 구간을 양봉으로, 그러니까 종가상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요 아랫자리에서 좀 지지를 하긴 하고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계속 꼬리 달리고 밀리고 꼬리 달리고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보시면 생명선 추세, 지키고 올라가고, 지키지 못하니까 내려가고 반짝했지만 다시 저항받고 쭉 빼죠. 그래서 한국전자홀딩스도 일단 저점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계속 끼를 부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 추세를 좀 벗어나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하고, 요 구간을 좀 상향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KEC 일단은 마감 상황으로는 KEC가 더 좋아 보여요. KEC 제 기준에서는 KEC는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요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바로 좀 사실 바로 치고 나가도 참 괜찮은 자리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드렸죠. 최근에 4월 5일 관심 종목으로, 요것도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여나가고 있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빠졌잖아요. 요것도 생명선이잖아요. 요것도. 네. 빠졌지만 저항받고 쭉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을 살려내면서 생명선을 타고 있다. 지금 밀려난 자리지만 돌파하고 생명선을 딱 지지밟고 좀 바로 올라가주면 참 좋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쪽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뚫어내고 지금 이틀 정도 살짝 조정 밟고 바로 좀 이어지던가, 여기를 좀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행보라면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행 같은 경우도 카운터덱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날에 좀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되고 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윙가님께서, 자, 요 손실난, 이런 것도 매매 복귀 올려주세요. 이렇게 좀 올려주신 다음에, 뭐 의견을 좀 나눠보셔도 좋고, 보시면 제가 기본 특강 때도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전 핫타임, 오전 오후 핫타임을 보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돼요? 종목 선정. 자, 종목 선정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갖고 싶어 할까? 어떤 종목을 가장 사고 싶어 할까? 장 초반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종목이 튀어 올라갈까요? 상한가 종목이 대표적이겠죠? 시간의 특징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 마감 후에 또는 장 전에 재료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종목은 기존에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은 장 초반에 빠르게 좀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토에는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중고차 이런 재료가 터지면서 좀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좀 어느 정도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운터 때 급등하기 좋은 날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죠. 4월 7일. 그래서 교육 책등방에도 오토엔을 말씀드렸었고, 하지만 일단은 요게 요 26,000원 라인을 좀 돌파를 했을 때 그걸 확인하고 좀 베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또 공략하신 자리를 보면 이게 1번봉이거든요. 1번봉. 네. 그냥 오를 때 빠르게 사셨으면,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진입했으면 더 빠르게 대응을 하던가 뭐 해야 되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워요. 그냥 좀 천천히 여유있게 조금만 더 봤으면, 물론 잘 자르셨습니다. 정말. 그죠? 마이너스 1.61%로 손절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빠졌어요. 뭐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뭐 5%, 6% 손실을 더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손절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종목 선정, 장 초반에 이렇게 빠르게 매수할, 요게 뭐 제가 틱 차트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본 특강 때. 이게 뭐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매 복귀,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을 집중을 했고, 저는 주로 최근에 거의 일주일 동안 다 쌍용차 관련해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종목 선정, 장 초반에 공략해야 될 종목은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일 만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재료가 갑자기 터진 종목들, 요런 거고,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두고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면 당연히 좀 더 좋겠죠.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요거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토에 일단 차트는 갈 자리는 이미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터져줘야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행보가 길어진다거나 요 자리마저도 깨면 이제 생명선 만나러 가는 거다. 네. 자, 그리고 TYM도 잘 나가는데 최근에 5일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죠. 여기서 5일선을 살려내느냐 아니면 벗어나느냐. 일단 벗어난다면 요 정도까지는 좀 또 체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뭐 대동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자, PC 디렉트라는 종목도 제가 최근에 자, 요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벗어났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하더라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자, 뭐 기가 막히게 5일선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기울기를 딱 살려내는 뭐 한번 시대가 딱 터지면 좋아요. 이렇게 5일선 따라가다가 힘을 좀 잃으면 다시 한번 뭐 내려올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PC 디렉트. 그래서 UAM 드론 관련해서는 베셀, 요것도 제가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려다가 이거 못 보여드렸네. 보여드렸나요? 제가 이것도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베셀과 기생텔레콤을 좀 비교를 해서 베셀이 대장이었어요. 베셀이 대장이었고 제가 따라서 매매했던 종목이 후발주로서 기산텔레콤이었거든요. 잠시만요. 요 계좌가 아닌가? 여기 나와있네요. 기산텔레콤이었는데, 자, 매매하고 짧게 공략하고, 이때는 그래도, 한 몇 프로 먹었어요. 뭐 3%, 4% 이렇게 먹었고, 요때도 공략하고 했는데, 요때는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요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요 시간. 제가 이때 10시 35분에 정리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 자리에서 정리를 안 했더라면,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6% 더 빠집니다. 뭐 크게 빠졌다 라고 뭐 저는 크게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6%가 빠졌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신규로 샀는데 손실을 날 뻔했죠. 자, 10시 35분이 언제였냐? 자, 베셀이 대장이고, 그럼 베셀이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자, 고점이 몇 시에요? 10시 33분. 요 고점을 찌르고, 바로 그냥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어나갔으면, 기산텔레콤도 뻗어나갔겠죠? 자, 그런데, 10시 35분에 이 대장주, 베셀이, 딱 치고 꺾였어요. 딱 꺾이는 요 자리에서 그냥, 좀 아쉬운데, 요 놀림은. 그리고 정리를 하고 지켜봤습니다. 베셀을 쳐다보면서 기산텔레콤도 타이밍을 봤지만 베셀이 그냥 계속 좀 조정을 보이더라. 그래서 베셀도 매매를 했더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정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했다면 또 여기 저점 뺄 때 여기는 특히나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런 게 다 열고 보면 더 잘 보이는 게 맞는데 매매를 할 때 다 열고 보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길을 걷는 것과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어떻게 좀 추세를 판단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어떤 시그널을 경계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셀을 아마 베셀을 보면서 기산텔레콤 이것도 좀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기본 특강 워낙 뭐 내용이 많다 보니까 5시간 거의 5시까지 했잖아요. 제가 5시까지 하고 또 추가적인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2주 동안이죠. 2주 동안 카톡 이제 교육 채팅방에서 또 장중 뭐 이렇게 장중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무튼 교육방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베셀 어딨죠? 어디까지 한 거죠? 벌써 18분이나 됐는데, 자, 일단은 베셀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밀려났어요. 하지만 요 꼬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날 흐름 안에서 대응을 말씀드린 거고, 기산도 차트 좋습니다. 10 네,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자, 통신 HFR이란 종목이 뭐 가장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요때도 참 좋았었고 지금도 소화하고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 캔들 벗어나기 전까지 조정은
그냥 여기서 좀 조정 짧게 바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사실 가도 되는데 어떻게 될런지 HFR, RF, HRC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넷하고 코이버는 이제 생명선을 지켜내느냐, 여길 벗어나느냐. 벗어나면은 더 빠지겠죠. 코이버도 그렇고 우리넷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명선 추세는 타고 있지만 여기를 또 깨면 조금 심리가 깨집니다. 차트는 곧 심리예요. 자, 반도체 쪽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자, 요것도 앞쪽에도 참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나? 일단 요 구간을 기가 막히게 지켰어요. 지켜내면서 지금 상방에서도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급소예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급소고, 근데 장 마치고 나니까 이런 신규 시설 증설, 이런 캐파 증설, 요것도 뭐 좋은 호재죠. 그래서 시간에서 올랐는데 자, 여기서 급등을 하던 아니면 시설 주당 조금 조정을 받던 간에 생명선을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라면 계속 좀 체크를 하자. 요 정도. 자,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도 그 폴더블 자 보시면 폴더블 관련해서 기존에 제가 3인방 예를 들어서 KH 바텍 요거 언급 안 드린 지 꽤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차트를 잘 알면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요걸 보면 안 되죠. 투자 관점에서는 볼 수 있어요. KH 바텍도 아마 기업 실적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컨센서스 보면은 충분히 또 계속해서 이런 봐야 돼요.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건 차트는 완전히 깨졌어요. 제 기준에서는 별로입니다. 별로. 자, 그리고 KH 바텍이랑 또 뭐가 있었죠? 세경 하이테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날 흐름이 다 깨졌어요. 그 기준이 생명선이라면 생명선 요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요거를 깨면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생명선 어디죠? 생명선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자, 역시 생명선 깨지니까 박살나죠. 여기서부터 20% 넘게 빠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면 돼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보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정리해야 된다. 지뢰 시그널 나오고 암흑기 빠집니다. 20%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차트의 기준이 있어야. 네. 근데 기업의 가치를 두면 그건 이제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기다림이 싫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투자 따로 트레이딩 따로 하지만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트레이딩 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차트. 왜 물리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왜 물리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네. 기본 특강 때도 자, 거래량 안 보세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 해요.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왜 거래량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나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네. 거래량 때문에 다 망치죠. 거래량 때문에. 아마 이것도 세력이 들어왔네. 빠지는데도 거래가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네. 그러면서 이거 매집입니다. 그럼 뭐하냐? 나중에 터지면 뭐하냐고요. 내 계좌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네, 자, 아무튼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은 저는 모르겠고,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밝아요. 빛이 밝습니다. 중간중간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요거는 요 추세를 지키고 있어요. 파인테크닉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최근 로봇 엔터 언급 안 하는 이유 3일 전, 그리고 로봇 엔터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로봇 엔터 중에서 JYP는 추세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 자, 이수페타시스, 파인테크닉스. 그래서 이것도 다 급소예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급소고, 파인테크닉스도 급소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요건 지금 요 추세를 계속 이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요 자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자. 자, 파트론이라는 종목도, 자, 여기서 깨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깨진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돼서야 저는 다시 보고 있습니다. 파트론, 그 다음에 뭐 자화전자라든지, 또는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보이기 시작하죠. 다 카메라라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무가도, 최근에는 로봇 관련해서 움직였지만, 그래서, 파트론,
네, 파트론도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빠르게 치고 가지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생명선을 기준 잡고 한번 체크를 해볼 수는 있어요. 벗어나면 짧게 손절 끊어내면 되고 갈 종목이라면 이제 여기를 지키고 가줘야 됩니다. 네, 빠르면 여기서 사실 레드불 검색기에 나올 수 있는 자리네요. 자, UTI라는 종목도 뭐 많죠. 요거 관련해서 뭐 UTG 관련해서 뭐 유파워 플라즈마도 있고 뭐 한데 차트가 안 좋아요. 차트가 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깨진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세력이 들어왔는데 아무 다 필요 없다.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에 대한 기준. 그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가격에 대한 기준.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영상으로 뭐 급소다, 맥점이다, 뭐 이런 기준들 다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저는 세우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보고 그 밖에도 사실 쭉 살펴보고 싶은데 저 오늘 좀 이런저런 설명한다고 벌써 24분이 돼가지고 하나 머트리얼 요것도 그죠? 차트가 쭉 벗어났다가 이제 생명선을 뚫고 지지 밟고 또 올라가고 있으니 이건 조정 나오더라도 땡큐하고 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 머트리얼 차트 관점에서는 그래요. 자, 그리고 캠시스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야겠고 조정 나오더라도 네오셈, 피델릭스도 요 정도, 그리고 인베니아도 요 정도는 그래서 요 정도 피델리아 요 정도 전 보고 있어요. 로봇은 유진 로봇이 조금 시간에서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 자, 이런 종목들은 카운터대 관점에서 빠르면 내일 아니면 하루 이틀 안에 승부가 좀 나와줘야 돼요. SP 시스템도 지금 딱 걸쳐있죠. 생명선에서 지키는지 여기서 더 빼면 참 별로입니다. RS 오토도 요 생명선 여기를 좀 살려내면서 이어져야 돼요. 자, 포메탈은 없앴어요. 포메탈 왜? 생명선을 못 지켰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해주면 그때 볼 겁니다. 지금은 저항 올라오더라도 저항받고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자, 제약바이오에서는 일동제약하고 요거 카운터텍 자리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일동홀딩스 자, 매매 거래 정지 예고도 나온 상황이고요. 일동홀딩스는 자, 케어젠도 계속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네이처셀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요 기준봉이 만들어지고부터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치고 나가는지 보자라고 했지만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생명선을 만난 거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마저도 딱 깨는 하향 이탈하는 캔들 나오면 안 볼 거예요. 안 볼 건데, 자, 지금 요 생명선을 지키는 의지의 어떤 양봉이 나와준 거고, 음봉 나와주고 요 자리 그냥 지금 요 추세 보시면 돼요. 요 추세 여기에서 양봉 지금 바로 만들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메디포럼이 아니라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도 일단은 뭐 차트는 최근에 좀 뭐 살려내고 있으니까 네, 한번 체크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조금 조정을 받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레벨을 할지 중요한 자리가 바로 26,000원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해줘야 돼요. 해주지 못하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자, 사이토젠도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요것도 와, 이렇게나 제가 특강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특별 강의였나요? 요게 급등을 하고 나서 엄청난 급등하고 나서 물론 흔들렸어요. 흔들림도 중간에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언제부터 흔들렸어요? 지난 6월부터 쭉 빠졌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시장 대비해서 크게 뭐 이렇게 급등한 거 대비해서 흔들림이 적어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사이토젠 이러한 자리에서 일단 레드불 검색에 좀 포착이 돼서 추세 전환을 좀 할런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 암학회도 일단 유한양행, ABL 바이오 자, 요거는 생명선 밀려난 자리지만 기술적으로 요 밴드가 저항 받으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자리고요.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지금 요 구간에서 지대를 좀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요 밀려난 자리지만 좀 길게 보면 좀 크게 보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여서 근데 나중에 결국에 생명선 떨어질 거고 갈 종목이라면 생명선 톡 치겠죠. 자, 뭐 그때 봐도 되고 자, ABL 바이오 네오 이뮨텍 정도. 자, NFT 관련해서는 드래곤 플라이라는 종목도 일단 최근에 5일선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룽투 코리아도 5일선 어떻게 좀 지켜내는지.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YJN 게임즈 같은 경우도 5일선은 살아있고.
자, K옥션이라는 종목도 역시 생명선에서 의지를 좀 보여주는지, 지속이 되는지 여기서 딱 지키고 이어지는지. 그리고 탑코미디어도 참 강합니다. 최근에 탑코미디어 이거 단일가 지정됐어요. 그래서 지정되는 동안에도 일단 체크를 저는 해볼 것 같아요. 펜 엔터 역시 계속해서 뭔가 좀 찌르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추세 전환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밑으로 크게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5,000원, 강하다면 여기서 사실 바로 또 먹어주면 참 좋아요. 자, 싸이월드 관련해서도 금요일장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매매를 하긴 했었어요. 자, 지니뮤직도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자, 오늘 영상은 요것만 지금 이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것만 봐도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생명선에 대한 기준, 요 중요성. 자, 그래서 반복해서 많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JYP 엔터 여기 있고요.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외에 네이블도 요것도 이제 요거 좀 가벼워서 대응하기 좀 힘들고 호가창 얇고 뭐 큰 금액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종목인데 뭐 그래도 차트만 보면은 뭔가 좀 조정을 좀 거치고도 레벨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소프트센 컴퍼니 K도 최근에 제가 주봉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무림 SP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신통 재지가 가장 최근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요건 조금 아쉽고, 요건 이제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한국전자금융 체크해야겠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SL 바이오닉스,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는 공구음원 맥점이죠. 맥점. 자, 그리고 삼성 머스트 스펙 5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스펙주, 시장이 안 좋을 때 스펙주, 뭐 양지산, 신라섬유 이런 종목도 있고요. 사실 뭐 월요일 정도 시장이 안 좋으면 충분히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끼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자, 그리고 물류 쪽도 상하이 이주제 봉쇄, 물류 대란, 최근에 상해 물류 대란 관련해서 뭐 움직였던 종목들, 그래도 좀 체크를 해보고, 마리아나 관련해서는 화일약품, 요 정도, 화일약품과 우리바이오가 최근에 움직였는데, 요것도 사실은 특별 강의를 수강하시면, 요 캔들이 민폐 끼친 음봉이에요, 요거. 단기간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생명선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만에 한해 이런 음봉을 먹는 힘이 들어오는지는 아직까지 생명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마리화나 일단 우리바이오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ENL, 우리 바이오, 우리 조명, 이런 좀 우리 ENL도 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고, 자, 위에 제가 이거 안 봤었죠. 동양철간. 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사실 요 정도에서 바로 그냥 지켜주면서 가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못 가면 뭐 생명수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자연과 환경 차트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가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못 가면 그러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운터텍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날에 또 해당이 되고, 자, 5월 10일 취임실부터 용산 집무실 업무 시작, 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여기서 생명선에서 의지를 좀 보여주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날이고, 여기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가 요것도 참 욕 나오죠,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물론 이제 자사주 처분인데, 뭐 얘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죠? 재무 건전성을 위해, 그렇게 자사주 처분을 한다는 아니에요. 최악은 아닙니다. 생산, 설비, 증설, 부지 확보, 이런 부분, 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개파락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개파락 이후의 양봉의 모습을 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최근에 추세를 이어나가던 5일선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한신기계는 자칫 잘못하면 단기 꼭질 수 있겠다. 왜? 원전 쪽에서 테마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신기계와 보성 파워텍 종목만 말씀드렸었고, 왜 두 종목만 말씀드렸을까요? 두 종목만 살아있으니까 차트가. 나머지 다 깨졌습니다. 한전산업도 뭐가 깨졌어요? 생명선 깨졌죠. 근데 이거 들고 있다니까요. 요거
왜? 거래량 보고. 이런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력 들어왔네. 아이, 세력 이탈 안 했네. 그러고 위안을 삼습니다. 자, 그러지 말자. 네. 자, 생명선을 다시 돌파하면 그때 이제 신규로 이제 보면 되고, 요건 이제 지금 아닙니다. 뭐 평단이 여유가 있으면 나는 뭐 일봉에선 깨졌는데 뭐 주봉, 월봉 뭐 크게 보고 난 홀딩 중이야. 이런 정확한, 명확한 원칙 기준에 의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건 예외지만, 들어가는데 물리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물리면 기업 분석하고 뭐 수급 분석하고 뭐 세력이 나갔네 뭐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하지 말자. 자, 한전산업 아무튼 다 깨졌어요. 뭐 두산중공업도 일찍이 이때부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꼭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다른 종목들은 너무 약한데 요것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것만에 재료가 있다거나 뭔가 좀 의도가 있거나 이렇게 봤는데 좀 악재가 나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자, IB, 김영, 생명선 살아있고요. 나머지 NX, 덕신어진 이런 종목들도 쭉 시세를 주고 생명선을 만났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 구간에서 좀 흐름을 이어나가는지 기술적으로도 딱 보면 기가 막혀요. 요 자리에서는 참 잘 지키고 딱 터지면 참 좋을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키는지 보자. 요 정도까지 하고 네, 30분, 35분 됐는데 그래도 정말 보시면 뭐, 사실 제 강의를 이미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제가 강의에서도 열변을 토하니까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니까. 하지만 유튜브 그냥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유튜브를 오늘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얼마 보시지 않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발 좀 차트의 중요성, 차트 공부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요. 투자가 아니라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투자와 트레이딩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내가 좀 빠르게, 뭐 스윙도 마찬가지고, 투자가 아닌 이상, 뭐 스윙이든, 사서 빠르게 좀 수익을, 좀 내기 위한 그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차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이제 그니까 이제 어제 기본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잘 마쳤습니다. 자, 기본 특강을 이제 공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기본 특강 이제 라이브 특강은 종료가 됐고요. 라이브 특강 종료 이후에도 수강 신청하시면 네, 바로 학습 가능하십니다. 학습 카페에서 기본적으로는 한 달 동안 반복 학습 가능하시고 요게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이게 목차고 그리고 빨리 신청하시면 좋은 게 이제 교육 채팅방이 이제 운영이 돼요. 앞으로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운영이 되고 만약에 이 4월 22일 날 마감인데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 다음 기본 특강 강의 후 개설되는 교육 채팅방에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 특강을 수강을 하시면 요거 생명선 요것도 제공을 해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요 영상 올려드리고 특별 강의 일단은 사전 조사예요. 이거 확정은 아니고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라이브를 참석하실 분들이 조금 계시는지 많이 없으시면 그냥 지난 영상으로 대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일단은 확정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바로 확정 공지로 변경을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공지 확인하시고 4월 30일 예정인데 공지 확인하시고 그 특강 신청 게시판에 모바일로는 스텝만 보기 아니라 요 특강 신청 게시판 모바일로는 그 자물쇠 버튼이 있더라고. 자물쇠. 그래서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네, 오늘 영상은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10시 될 것 같은데 빨리 업로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 오늘 월요일부터 기분 좋은 출발 네, 마감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